2024학년도 10월 모의고사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셨죠? 자, 시험 치신 분들 느낌이 어떠셨었어요? 그 중에는 당연히 잘 보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거 난이도 높은데 시간 내에 다 풀기 어려운데 이런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잘 푸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이 느낌을 그대로 잘 가지고서 수능날까지 조금만 더 준비하시면 수능날에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실 거라 믿습니다. 반면 지금 좀 부족했다 싶으신 분들은 그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금 잘 분석을 하셔야죠. 이 남은 기간 동안 조금만 더 힘내서 분석 잘 하시고 준비하시면 분명히 수능날에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실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은 시간도 다들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10월 모의고사 문제들 보시면 난이도가 아주 높다라고 하실 수는 없고요. 다만 문제 중에서 돌연변이 문제, 사람의 유전병이죠. 또는 여러분들 감수분열 매칭 문제, 이 정도 문제들에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빨리 풀어주실 수 있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시간 내에 다 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해설을 시작해 볼게요. 1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사람이 갖는 생물의 특성과 예를 나타냈다. 가와 나는 물질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보겠습니다. 가입니다.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사. 바로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해당하겠죠. 자, 나. 소화 과정을 통해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물질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가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맞죠? 자, 니은. A의 중추.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사. 이거 뭐예요? 척수 반사인 회피 반사입니다. 따라서 중추는 척수예요. 연수 아닙니다. 틀렸고. 디귿입니다. B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소화 과정을 통해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분해가 뭐야? 분해가 발열 반응이고 이화작용이죠. 그에 대해서 합성이 흡열 반응이고 동화작용입니다. 따라서 맞다.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해결하시면 됩니다. 2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 가는 사람의 질병 A부터 C의 병원체가 갖는 특징을 나타냈다. 나는 특징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A부터 C는 독감, 무좀,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독감은 바이러스성 질병이고요. 무좀은 곰팡이고요.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특징에 해당하는 게 누군가 볼까요? 단백질을 갖는 거 전부 다죠. 독감, 무좀, 말라리아. 원생생물에 속하는 건 말라리아 뿐이고요. 그 다음 스스로 물질 대사라는 건 독감 빼고죠. 그래서 무좀과 말라리아. 자, 그럼 이제 병원체가 갖는 특징 하나만 있는 게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독감이고요. 2개 있는 게 무좀, 3개 있는 게 말라리아. 따라서 차례대로 독감, 무좀, 말라리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독감이 갖는 특징 단백질을 갖는다가 기억이고요. 무좀은 2개의 특징을 갖네요. 바로 단백질 갖는다,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이게 니은이겠죠. 나머지 디귿. 쭉 찾으시면 됩니다. 자,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 A는 독감이다. 맞죠? 자, 니은. C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 우리 원생생물인 우리 말라리아. 원생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말라리아 같은 경우 바로 모기를 매개로 해서 병이 옮겨지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니은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니은. 해결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이 심장과 다리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중추신경계에서 뻗어 있는데요. 심장과 다리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다리 골격근에 연결된 건 뭐야? 채성운동신경이고요. 심장에 연결된 거, 여기 2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는 거 자율신경인데요. 그 중에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긴 게 부교감, 짧은 게 교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각각의 뉴런들의 기시점이 어디냐? 자, 심장에 연결된 부교감신경 어디에서 뻗죠? 연수에서 뻗어요. 하지만 교감신경은 무조건 다 척수에서 뻗죠.
그리고 우리 목 아래에 분지된 채성운동신경들은 척수에서 뻗습니다. 따라서 다리에 연결된, 다리골격근에 연결됐으니까 척수에서 뻗어서 나갔어요. 되셨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의 신경세포체, 즉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뇌줄기에 있냐? 맞죠? 중간내 뇌교연수, 뇌줄기입니다. 자, 니은의 말단, 교감신경 말단에서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 아니죠.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요거는 심장박동을 촉진합니다. 자, 디귿입니다. 디귿은 구심성 뉴런이 아니라 뭐예요? 원심성이죠. 그렇죠? 운동 뉴런은 원심성이고 감각 뉴런이 구심성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 풀어보시면 됩니다. 4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1부터 3의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표는 1부터 3의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그림과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됐을 때 1부터 3의 체중 변화다. 기억과 니은은 2, 3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3에서 고지혈증 나타났다. 자, 보시면 1은요. 섭취량, 소비량이 같으니까 체중 변화가 없을 거고요.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 2는요.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많아요. 그럼 소비량이 더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점점 살이 빠지겠지. 감소함. 이게 2입니다. 그리고 3은 반대로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니까 점점 체중이 증가하겠지. 이게 3이에요. 그래서 3은 체중이 증가해서 결국 고지혈증까지 나타난 겁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니은이 2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은 3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자, 니은. 고지혈증은 대사성 질환이다. 맞죠? 자, 디귿. 1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 풀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보죠. 소화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됩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바로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데 간이 소화계에 속하죠. 자, 니은. 배설계를 통해 물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맞습니다. 우리 세포호흡의 노폐물인 물은요. 호흡을 통해서 수증기 형태로도 방출이 되고 땀으로도 배출이 되고 그리고 오줌으로도 배출이 되죠. 그래서 배설계를 통해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자, 디귿. 호흡계로 들어온 산소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서 콩팥으로 운반된다. 자, 호흡계로 산소가 왜 들어오죠? 이 산소 들어온 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에 공급돼서 모든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계로 들어온 산소는요,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이 되는데 우리 몸에 어디든 다 가야 돼. 우리 몸에 어디든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세포들이 다 산소로 세포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뭐 콩팥으로 운반된다. 뭐 다른데 어디로 운반된다 하더라도 다 맞습니다. 따라서 맞다.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6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물질 X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입니다. 자, X가 개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가설이고요. 쭉 가서 결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 X라는 게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개미를 두 집단 A, B로 나누고 A는 X가 함유되지 않은 설탕물, B는 X가 함유된 설탕물을 먹였어요. 그리고 A와 B의 개미가 일정한 위치에 있는 먹이를 찾아가는 실험을 반복하면서 먹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 그런데 걸린 시간이 기억은 점차 감소한데 니은은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X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니까 결국 뭐겠어요? 걸린 시간이 점점 감소하겠죠. 그래서 B가 결국 기억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기억입니다. 기억은 A다라고 되어 있는데 B예요. 틀렸고요. 자, 니은. 조작 변이는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자,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뭐예요? 종속 변이, 결과입니다. 결과. 그렇죠? 조작 변이는 X가 함유됐냐, 함유되지 않았냐. X 처리 유무입니다. 따라서 틀렸다. 자, 디귿이에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됐다. 가설과 실험이 있으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의 디귿.
해결하시면 돼요. 7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사람 체세포의 세포주기를 나타냈다. 기억부터 리을은 각각 G1, G2, M, S기 중 하나고 핵 한 개당 DNA 양이 리을 시기의 세포가 니은 시기 세포의 2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체세포 분열 과정이면 세포 주기는 2n 곱하기 1 아니면 2n 곱하기 2예요. 둘 중 하나야. 자, 따라서 핵 한 개당 DNA 양은 리을 시기가 니은 시기의 2배니까 리을 시기는 바로 2n 곱하기 2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니은 시기는 2n 곱하기 1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n 곱하기 2일 때가 언제겠어요? 바로 G2기, S기의 복제가 끝난 G2기하고 M기가 되겠고요. 그럼 2n 곱하기 1일 때는 G1기하고요. 사실 여기에서 핵 한 개당 DNA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M기 말에도 핵이 2개가 각각 나눠지면서 각 핵에는 DNA 양이 이미 절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게 니은하고 리을이다. 그럼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게 뭐겠냐라는 거야. 자, 만약에 리을에다가 M기를 넣으면 M기 다음엔 G1, S가 되니까 니은이 S기가 돼서 안 돼요. 따라서 리을에다 뭘 넣어야겠어? G2를 넣어야겠네. G2. 그렇죠? 그럼 M, G1, S. 이렇게 되겠네. 다 되셨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시기에, 즉 M기에 이가 염색체가 형성됩니까? 아니죠.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에서 중기 사이에 관찰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시기, 체세포 분열에서 관찰되는 게 아니죠. 자, 니은, 디귿 시기, S기에 DNA 복제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디귿이에요. 니은 시기 세포와 그 다음에 리을 시기죠. 리을 시기 세포는 핵상이 서로 다르냐라고 돼 있는데 체세포 분열은 핵상은 계속 2n이야. 그래서 2n 곱하기 1, 2n 곱하기 2를 왔다 갔다 하죠. 따라서 핵상은 무조건 다 같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의 니은 되셨어요. (8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냈다. 1과 2는 질산화작용과 질소고정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기억과 니은은 암모늄이온과 질산이온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여기 보시면 질소기체가 기억이 되고 니은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질산화작용과 질소고정작용이 나와 있다고. 그럼 질산화작용은 뭐야? 질산화작용은 암모늄이온이 질산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가능한 거는 이게 암모늄이온, 질산이온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질산화작용. 그럼 질소기체가 암모늄이온이 되는 건 뭐예요? 질소고정. 다 되네요. 자, 기억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1에 관여한다. 질소고정 과정에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가 관여하죠. 맞습니다. 자, 니은. 2는 질소고정 작용이 아니라 질산화 작용입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니은은 암모늄 이온이다. 아니죠? 질산이온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의 기억. 다 해결됐어요. (9번) 문제 풀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가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에 나는 대립유전자 B 스몰 B에 결정되는데요. 가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요. 그리고 그림은 어떤 남자의 쥐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 세포 3으로부터 형성된 정자가 난자와 수정돼서 만들어진 수정란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는 세포 기억부터 리을이 갖는 A 스몰 A,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이고 기억부터 리을은 1부터 4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2와 4는 모두 중기세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1은 2n 곱하기 1, 2는 n 곱하기 2, 3은 n 곱하기 1 세포고요. 그리고 4를 봐야 되는데 4는 수정란인데 중기세포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결국 뭐야? 요거는 2n 곱하기 2 세포예요. 수정란 같은 경우는 체세포 분열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N세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기세포는 2n 곱하기 2세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n 곱하기 1, n 곱하기 2, n 곱하기 1, 2n 곱하기 1 이렇게 4개의 세포가 여기 섞여 있다.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기억부터 리을 표를 보면서 세포 주기 내시기 결정해야겠는데요.
자, 니은은 어때요? DNA양 1이 있으니까 곱하기 1세포입니다. 자, 디귿 1이 있으니까 역시 곱하기 1세포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개 세포가 곱하기 1세포 2개와 곱하기 2세포 2개니까 나머지 2개는 당연히 곱하기 2세포들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니은하고 디귿을 보시면 곱하기 1세포 2개가 하나는 2n 곱하기 1세포고 다른 하나는 n 곱하기 1세포야. 자, 그러면 누가 가능할까 이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2에 해당하는 n 곱하기 2세포가 기억이나 리을 중에 하나야. 그런데 누가 되더라도 스몰 b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2의 n 곱하기 2세포가 스몰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n 곱하기 1세포인 1은 스몰 b를 가져야 되죠. 맞죠? 자, 그런데 여기 니은, 디귿 비교해 보시면 니은에는 스몰 b가 없거든. 그럼 이거는 1이 될 수가 없어. 2n 곱하기 1세포가 될 수 없다고. 따라서 디귿이 2n 곱하기 1세포. 그럼 니은이 n 곱하기 1세포. 그래서 니은이 3, 디귿이 1이었구나. 바로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어요. 되셨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 2n 곱하기 1세포인 1을 보시면요. 이 1에는 라지 b가 1이고 스몰 b는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요? 금방 얘기했던 논리로 기억하고 리을 누구 하나가 2의 n 곱하기 2세포이기 때문에 결국 1은 스몰 b 갖는다고 금방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n 곱하기 1세포는 스몰 b를 가지니까 1,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남자에서 정자 형성 과정이니까 남자에서 B 스몰 b의 DNA 양의 합이 2야. 2n 곱하기 1세포에. 그럼 뭐예요? 이거는 상염 색채 유전자네.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B 스몰 b가 상염 색채 유전자라는 뜻은 결국 무슨 뜻일까? 2n 곱하기 2세포 4 같은 경우는 결국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DNA 양의 합이 4여야 돼요. 맞죠? 그런데 리을은 B 더하기 스몰 b가 2밖에 안 돼. 따라서 기억이 2 해서 2n 곱하기 2세포고 합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결국 4고 나머지 리을이 2겠네요. 그래서 이게 n 곱하기 2세포네요. 이렇게 쭉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디귿의 1을 보시면 이 1은 스몰 a를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은 스몰 a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에 스몰 a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1이 가지고 있던 스몰 a 하나가 결국 감수 분열 중에 2로 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3 쪽으로는 갔겠어? 안 갔겠어? 안 갔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3에는 스몰 a가 없어야 돼. 따라서 여기 스몰 a는 0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그럼 채우는 순간 보이네요. 바로 3에서 A 스몰 a가 빵빵히 보이니까 결국 뭐다? 성염색체 유전자 확정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다. 자, 그런데 지금 이 3은 결국 정자가 돼가지고 이 정자가 다른 난자와 수정돼서 4에 이 2n 곱하기 2세포가 된 거야. 그렇죠? 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3에는 라지 A 스몰 a가 둘 다 없었는데 수정된 애는 난자와 수정된 애는 라지 A가 있었대. 그럼 그 라지 A의 2는 누구에서 온 거야? 이 난자에서 온 거죠. 난자에서. 그럼 여자에서 결국 라지 A를 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 성염색체 유전자는 뭐야? X염색체 유전자였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자에서 라지 A가 왔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난자에서는 라지 A가 왔고요. 정자에서는 금방 보신 것처럼 3에 라지 A 스몰 a가 빵빵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받은 4에는 스몰 a가 없었겠죠. 그래서 스몰 a가 빵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 이 4, 수정란은 라지 A 스몰 a 합은 2n 곱하기 세포에서 2, B 스몰 b 합은 4, 다르네. 결국 뭐예요? 자식이 아들이었구나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되셨어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니은은 3이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A는 2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죠. 0입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이에요. 4의 X염색체수. 4의 X염색체수. 몇 개겠어요? 남자. 하나입니다. 하나. 1분의 2의 염색분체수. 자, 2는요. 지금 N 곱하기 2세포입니다.
여기 염색 분체수는 어떻게 되겠어? n 곱하기 2에다가 n은 23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46. 1분의 46 해서 46입니다. 그래서 맞다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기억 디귿 해결되셨습니다.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예요. 그림은 근육 원섬의 마디 X의 구조고 X는 좌우 대칭, Z1, Z2는 X의 Z선이다. 그 다음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 T2일 때 각 시점에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각각 L1, L2, L3인 세 지점이 기억부터 디귿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나타냈다. A부터 C는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자, T1일 때 A의 길이는 4D, X의 길이는 14D, T2일 때 X의 길이는 L, T1과 T2일 때 B의 길이는 각각 2D와 3D 중 하나고 D는 0보다 크다. T1과 T2일 때 각각 L1부터 L3는 모두 2분의 X의 길이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이 표 아래에 있는 문장 보시면 뭐 T1일 때 A의 길이는 4D, X의 길이는 14D, T2일 때 X는 L, T1, T2는 또 BC의 길이가 2D, 3D 중에 하나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문장을 표로 바로 옮기면 좋겠지만 옮기기에는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표부터 먼저 좀 해결을 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이 표에서 바로 보이는 게 있는데 L2 지점을 보면 T1에서 T2로 B에서 C로 단면 모양이 변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마지막 줄에 T1과 T2일 때 L1부터 L3 자르면은 모두 2분의 X의 길이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Z1 기준으로 하면 이 M선보다 다 왼쪽에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1, T2일 때다 이 M선보다 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근육이 수축을 하거나 이완할 때 이렇게 L2처럼 단면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게 어디죠? 자, 여러분들 수축할 때 단면 모양이 변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자, 니은 지점은요. 수축해도 단면 모양이 그대로 니은이고요. 디귿 지점도 수축해도 단면 모양 그대로 디귿이에요. 하지만 기억은 처음에 기억이었다가 수축되면 니은으로 바뀔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수축했을 때, 여기다 써드릴까요? 수축했을 때 기억이 니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반면 이완을 할 때 단면이 바뀔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이완할 때. 자, 이완할 때 바뀔 수 있는 것은 기억 지점은 원래 기억이었다가 이완해도 그대로 기억이에요. 자, 디귿 지점도 디귿이었다가 이완해도 그대로 디귿 지점이에요. 하지만 니은 지점은 니은이었다가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더 많이 빠지면 기억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완할 때에는 니은이 기억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L2 지점은 이 단면 모양이 변한다라는 뜻은 결국 수축 시에는 기억이 니은이 된 거고 이완이었다면 니은이 기억이 된 거예요.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쉽죠. 왜냐하면 이완 시에 니은이 기억이었다라고 치면 B가 니은, C가 기억인데 그러면 L3의 C가 또 기억이야. 그래서 이완 시에 L2는 니은이 기억이 됐는데 L3는 기억이 니은이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T1에서 T2는 수축이었던 거고 그때 기억이 니은으로 변한 거구나. 그래서 이 자리도 니은. 그리고 나머지 A가 디귿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디귿은 똑같습니다. T1, T2. 이렇게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A, B, C가 기억, 니은, 디귿 뭔지 아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표를 채우자 이거야. 그래서 표로 작성하면 기억, 니은, 디귿, X 돼 있고 T1, T2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T1에서 T2가 될 때 지금 수축하고 있습니다. 수축. 짧아지고 있어요. 자, 그때 T1일 때 A의 길이, A가 디귿입니다. 디귿의 길이가 지금 4D다 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그때 X의 길이는 14D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T2일 때 X의 길이는 L이에요. L이고요. 그리고 T1과 T2일 때 B의 길이는 B가 뭡니까? 자, B가 기억입니다. 기억. 그렇죠? B가 기억. 그 기억은 각각 2D와 3D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T1에서 T2로 근육이 짧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억도 짧아지죠. 따라서
T1일 때가 3D, T2일 때가 2D예요. 바로 이렇게 다 채워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기억의 길이가 D 짧아질 때 디귿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니? 2D 짧아지지. 그래서 2D 하시면 되겠고 X도 2D 짧아지니까 12D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금방 다 구하고요. 자, 그럼 이제 니은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니은 길이야 뭐 어렵지 않죠? 자, 지금 T1일 때 X 길이는 기억 더하기 니은의 2배 더하기 디귿이니까 그대로 니은 값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14D에서 4D 빼면 10D고 나누기 2하면 5D가 3D 더하기 X. 따라서 니은은 2D. 여기는 D만큼 증가하니까 3D. 바로 이렇게 채우시면 금방 다 채웁니다. 끝났어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B가 기억이다. 그렇죠? 맞네요. 자, 니은입니다. T2일 때 H대 길이, T2일 때 H대 길이가 디귿 길이죠. 이게 2D고요. T1일 때 니은 길이 2D네요. 따라서 같습니다. 2배 아니에요. 자, 디귿. T2일 때 Z1에서 Z2 방향으로 5분의 2 L인 지점. 지금 L이 T2일 때 X의 길이가 L이라고 놨어. 따라서 12D야. 그럼 5분의 2 곱하기 12D 하면 얼마예요? 4.8D야, 4.8D. 즉, 4.8D 지점은 뭐로 보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 T2일 때 Z1에서 Z2 방향으로 각 길이를 보면요. 기억은 2D고요. 니은은 3D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Z1에서 4.8D는 니은에 속하겠네. 그렇죠? 따라서 니은. 니은이 뭡니까 지금? C에 해당한다. 맞네요. 자,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디귿.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가는 사람 몸에서 분비된 호르몬 A부터 C에서 특징 기억부터 디귿의 유무다. 나는 기억부터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A부터 C는 TSH, 티록신, 항인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오른쪽 특징 보죠.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이건 모든 호르몬이 그래요. 그래서 TSH, 티록신, 항인 호르몬 다 이럴 거고요. TSH를 T라고 쓰면 티록신하고 헷갈리니까 S라고 쓸게요. TSH, 티록신, 항인 호르몬 다 가능하고요. 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게 뭐야? TSH랑 그 다음 뭐예요? 항인 호르몬이죠. 그렇죠? TSH는 뇌하수체 전역, 항인 호르몬 뇌하수체 후역. 자,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건 항인 호르몬이죠.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티록신은 한 가지 특징 가지고 있고 TSH는 두 가지, 항인 호르몬은 세 가지 특징 가졌네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A, C에는 X가 있으니까 아니고 B만 모두 동그라미가 가능하니까 B가 결국 항인 호르몬 하시면 되겠고요. A는 동그라미 하나만 있으니까 티록신. 그럼 나머지가 TSH.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TSH는 동그라미 두 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티록신은 한 가지 특징만 가져. 그게 디귿이야. 그게 티록신 한 가지 특징 갖는 표적기관에 적용한다가 디귿이 되겠고요. 그 다음 TSH는 거기에 니은의 특징을 더 가져. 그게 니은이고요. 나머지 기억.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입니다.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다. 맞나요? 자, 니은입니다. 기억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된다이다 라고 되는데 기억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이다예요. 자, 디귿. A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티록신이 음성 피드백 조절되냐? 맞죠? 사실 이거는요. 우리 수능에서 다루는 모든 호르몬들은 기본적으로 다 음성 피드백 조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르몬으로 물어봤어도 다 그냥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음성 피드백 조절 받는다. 맞다.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해결하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민말입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은 A와 B에서 지점 D1부터 D4 위치고요. 표는 A와 B의 D1에 역치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 5ms일 때 D1에서부터 D4의 막전위를 나타냈는데 1부터 4가 그 D1부터 D4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기억부터 리을은 -80, -70, -60, 0을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그리고 A를 구성한 두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A고 B는 B인데 그게 또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답니다.
자, 풀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게 좀 난감한 게 1, 2, 3, 4 순서도 안 나와 있고요. 기억, 니은, 리을, 디귿 값도 다 안 나와 있어. 그렇죠?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0이라는 뭐 순서 없이 나와 있다라고만 돼 있어. 심지어 속도도 안 나와 있어. 자, 그래가지고 이 문제는 바로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A, B의 D1을 자극을 했을 때 일단 흥분전도 속도가 1이나 2일 때 각 지점의 막전이가 얼마가 나올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일단 A에는 시냅스가 있잖아. 그래서 일단 시냅스가 없는 뉴런이라면 흥분전도 속도가 1일 때, 2일 때 D1, D2, D3, D4의 막전이가 얼마일까?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V가 1일 때와 V가 2일 때로 나눠가지고 한번 보시면 흥분전도 속도가 1이라면 어차피 D1은 D1은 흥분전도 속도가 1이나 2든 간에 다 자극 지점에 해당하니까 5ms 때 무조건 마이너스 70이겠죠. 그래서 둘 다 그냥 마이너스 70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2 지점 같은 경우는 흥분전도 속도가 1이면 2 더하기 3 해가지고 결국 마이너스 80 될 거예요. 마이너스 8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흥분전도 속도가 1하고 2니까 속도비가 1대 2니까 거리비가 1대 2인 지점, 이게 시냅스 없는 뉴런이라고 하면 거리비가 1대 2인 지점 해서 D2, D3 지점이 막전이가 같아야지. 그래서 V가 2일 때 D3 지점이 마이너스 80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속도가 2일 때 D3는 얼마겠어요? 4cm 떨어져 있으니까 결국 4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60이네요. 탈분곡의 마이너스 60입니다. 그 다음 5cm 떨어진 지점은 그냥 막 도달하고 막전이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7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속도가 2일 때는 여기 D2 지점 얼마겠어요? 1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70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D4 지점은 5cm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5 하면 2.5. 그래서 2.5 더하기 2.5 하면은 이게 좀 애매합니다. 한 마이너스 60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속도가 1일 때와 2일 때 D1, D2, D3, D4 막전이를 시냅스가 없다고 가정하고 일단 다 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A, B의 막전이 값들 중에는 뭐가 있대?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0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다 찾아놓고 보니까 0이 없어요. 그럼 그 0 어디 간 거예요? 바로 0은 뭐 때문에 생겼겠다? A 뉴런의 시냅스 때문에 지연되면서 생겼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속도가 1일 때에는 활동 전위가 발생하는 휴지 전위의 마이너스 70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시냅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70이 지연돼봤자 마이너스 70이니까 절대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시냅스는 어디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0으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따라서 결국 시냅스 있는 뉴런의 흥분전도 속도가 2였던 거니까 결국 누구다? A가 흥분전도 속도가 2였던 거고 B가 1이었구나. 이렇게 확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값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바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70이 4개 나와. 4개. 값들이 4개. 자, 그럼 여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4개가 가능한 게 누굴까? 자, 4개가 가능한 건 디귿밖에 없죠. 디귿이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물론 니은도 하나, 둘, 셋, 4개 가능하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자극 지점에 마이너스 70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1일 때, 2일 때 A, B가 같은 지점에 마이너스 70이 또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니은을 마이너스 70이라고 하면 하나, 둘, 셋, 4개여서 A, B의 같은 지점에 니은 있는 경우가 안 생겨요.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 따라서 누구? 디귿 해서 이게 다 마이너스 70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같은 지점도 생기잖아. 그래서 결국 디귿이 마이너스 70. 이렇게 채우시면 바로 3이 자극지점인 D1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A에
결국 마이너스 70 나머지 나온 건 뭐예요? A는 속도가 2인 뉴런에 마이너스 70 나온 건 D2입니다. D2. 그 다음에 B에서 속도가 1인 뉴런에서 마이너스 70 나온 거는 D4입니다. D4. 그럼 나머지 자리 D3. 뭐 그냥 다 찾아요. 자, 그리고 뭐 또 비교하면서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 니은이 2개 있네. 2개 있는 게 뭐야? 여기 값에서 2개 있는 거 마이너스 80. 그래서 마이너스 80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B의 D3, 즉 속도가 1인 뉴런의 D3는 마이너스 60. 이 자리가 0.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그냥 비교해서 채우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없기 때문에 A, B에서 시냅스가 없다고 치고, 그래서 속도가 1일 때, 2일 때 각 지점의 막전이 값이 뭐가 가능할까라고 쭉 다 나열한 다음에 여기에 0이 없네? 그럼 0이 시냅스 때문에 생겼겠구나. 그럼 이 자리에 시냅스가 있어서 0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서 2인 뉴런이 A, 1인 뉴런이 B만 찾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할당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기억입니다. 4가 D2다. 맞죠? 자, DN입니다. 기억은 마이너스 60이다 라고 되는데 기억은 0이에요. 0. 틀렸고요. 자, 디귿입니다. 5ms일 때 B의 2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5ms일 때 B의 2. 이 마이너스 60은 뭐였어요? 아까 구해놨죠? 여기 화살표 탈분극의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래서 맞다. 따라서 답은 3번의 기억 디귿. 해결하시면 돼요. (13번) 문제 풀겠습니다. 병원체 X에는 항원 기억과 니은이 모두 있고요. 병원체 Y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만 있는데 그림은 X와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어떤 생쥐에게 A를 주사한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B를 주사했을 때 기억 니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입니다. A와 B는 X, Y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보시면 기억에 대해서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니은에 대해서는 B를 주사했을 때만 1차 면역 반응이 이제 막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결국 기억은 2번 주사됐다라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병원체 X에는 기억 니은이 있으니까 기억이고 병원체 Y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는 거야? 기억이 있었어야지. 그래서 X와 Y 또는 YX 순서대로 넣었을 때 기억이 2번 주사돼서 1차,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니은에 대해서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이유는 뭐겠어? Y는 니은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X를 주사하면 X의 니은이 있어서 니은에 대한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겠지. 그래서 이게 X, 이게 Y.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뭐 쉽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B가 X다. 맞죠? 자, 니은입니다. Y에는 기억이 있다. 자, Y에 기억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디귿 구간 1에서 항체가 분비되니까 기억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맞는 겁니다. 자,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해결됐어요.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표는 종사의 상호작용을 나타냈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경쟁과 기생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옳은 걸 골라라. 자, 일단 경쟁은 둘 다에게 마이너스고요. 기생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플러스 있는 게 기생인데 여기 플러스 있는 게 이게 기생. 그럼 나머지가 경쟁. 경쟁은 둘 다의 마이너스, 기생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이 경쟁이다. 맞습니다. 자, 니은. A는 손해다. 맞습니다. 디귿. 촌충은 숙주 소화관에 서식하며 양분을 흡수한다. 이거 기생이죠. 따라서 니은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쉽게 해결됐어요. (15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H 스몰 h, 나는 T 스몰 t에 결정되고 H는 스몰 h에 대해 T는 스몰 t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어요. 그리고 가계도는 구성원 1부터 7에서 가나의 발현 여부. 가나, 정가나, 가나. 그리고 여기가 가, 여기가 나. 이렇게 됐네요. 자, 그리고 표는 구성원 1, 2, 5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와 스몰 t의 DNA 상대량. 기억부터 디귿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자,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계도 문제. 먼저 가계도만 보고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이거부터 보셔야 되겠죠. 바로 보이는 게 있습니까? 자, 보이는 게 바로 이런 게 있어요. 5의 여자는 나인데 아빠가 정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또 3의 여자는 정인데 반대로 아들이 나네요. 그러면 결국 성염색체 이중부정이 되니까 결국 뭐다? 나는 상이다. 이걸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계도에서 또 보고서 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엔 가계도만 보고 바로 채울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표로 가겠는데, 자, 표를 보면 구성원 1, 2, 5에서 라지 H가 0, 1, 2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1, 2, 5를 보시면 이 라지 H, 우성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그럼 여기에 2명이 있고 나머지 1명 안 가졌다라는 얘기인데, 마침 보니까 가표현형 2명과 정상표현형 1명이라고. 그럼 당연히 라지 H를 가진 2명이 가표현형이고 안 가진 사람이 정상이겠지. 따라서 라지 H가 가고 스몰 h가 정상일 거고, 그리고 당연히 2가 정상이니까 2가 라지 H를 안 가진 니은이 0이겠구나. 뭐 바로 파악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1하고 5는 라지 H를 둘 중에 한 명이 2구 1인데 누가 2구 누가 1일까?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만약에 5가 라지 H가 2다. 그럼 5가 우성 대립 유전자만 동형접합으로 가져서 가인데, 그런데 엄마가 다른 표현형이 나왔어? 그럼 바로 모순이죠. 따라서 결국 1이 2고 5는 1이구나. 바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1.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표는 다 채웠어요.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1은요. 그러면 스몰 t를 하나 가졌다는 얘기네. 1은 스몰 t를 하나 가졌는데 지금 정상이네. 따라서 그 얘기는 뭐야? 상염색체 유전이고 스몰 t 하나 가졌을 때 정상이니까 라지 t 스몰 t가 정상이라는 얘기니까 뭐 정나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H 스몰 h에 대해서도 보시면 뭐가 보여요?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 3의 여자가 정상인데 7의 아들이 죄송합니다. 6의 아들이 가입니다. 따라서 결국 3의 여자가 정상인데 6의 아들이 가니까 성염색체 부정. 그렇죠? 그래서 상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다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대로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H 스몰 h부터 채우시면, 자, 정상 스몰 h 스몰 h. 자, 정상 스몰 h 스몰 h. 여기도 있죠? 정상 스몰 h 스몰 h.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라지 h 스몰 h, 라지 h 스몰 h, 이렇게 스몰 h 받으니까 채우시면 되겠고, 1도 가표현형이니까 라지 h인데, 자, 1은 아까 표에 라지 h가 2개다 라고 했으니까 라지 h 동형접합으로 채우면 됩니다. 자, 6은 스몰 h 무조건 받고 가표현형이니까 라지 h 있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채우기도 쉬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t 스몰 t 채우면 되는데, 나표현형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1은 스몰 t 스몰 t, 스몰 t 줘야 되니까 라지 t 스몰 t. 여기 스몰 t 스몰 t 스몰 t 스몰 t 있으니까 나머지 2명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그래서 정상 표현형 나왔구나. 다 채웠습니다. 쉬운 문제였어요. 가계도 문제 치고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았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디귿은 1이다. 그렇죠? 디귿 1. 맞네요. 자, 니은입니다. 가와 나는 모두 우성형질이다. 아니죠. 나는 열성이에요. 자, 디귿.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 가나의 유전자형이 모두 동형접합인 사람은 몇 명이냐? 아니고, 여기 맞네요. 여기. 모두 동형접합.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또 아니고. 여기도 있네요. 모두 동형접합. 2명이네요. 2명. 따라서 1명 아니다. 틀렸다. 답은 1번의 기억. 해결되셨어요. (16번) 문제 풀렸습니다. 그림은 식물군집 A의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과 호흡량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자, 기억 보겠습니다. A, 즉 식물군집의 생장량이 호흡량에 포함됩니까? 아니죠. 총 생산량이 호흡량 더하기 순생산량이고요. 그리고 순생산량이 생장량, 고산악염량, 피식량이에요.
따라서 생장량은 호흡량이 아니라 순생산량에 포함돼요. 그래서 틀렸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A에서 우점종의 평균 키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점종의 평균 키를 물어보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천이 과정이 진행될수록 점점 키가 커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당연히 더 천이가 진행됐으니까 더 큰 거야. 그래서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지문을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내기도 하죠. 평균 키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누가 더 많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 자,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뭐예요? 결국 숲이 우거질수록, 즉 우점종의 키가 커져서 더 많이 이렇게 위에 있을수록 태양빛이 거기를 가로질러서 땅까지 도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천이가 진행될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점종의 평균 키는 갈수록 커지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그래서 갈수록 줄어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디귿입니다. 구간 1에서 A의 순생산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냐 라고 되어 있는데 구간 1에서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인데 이 뺀 값 차는 그래프 차는 점점 줄고 있죠. 따라서 틀렸다.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17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대립유전자 A 스몰 a에 나는 B 스몰 b, 그리고 A는 스몰 a에 대해, 그리고 B는 스몰 b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에요. 자, 그리고 가와 나의 유전자 중에 하나는 상, 나머지 하나는 X염 색채 있어. 그게 뭔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나, 발현 여부, 그리고 체세포당 라지 A, 라지 B의 DNA 상대량 더한 값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 비율 1회로 생식세포 P, 나머지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대립유전자 기억이 니은으로 치환이 일어났어. 그래서 기억 니은은 가나 중 한 가지 형질을 결정한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P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자녀 2가 됐어요. 그리고 Q와 정상 생식세포가 수정돼서 자녀 3이 됐어요. 근데 자녀 2는 터너 증후군이야. 그러니까 결국 자녀 2는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즉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가 수정이 돼서 태어난 건데 자녀 2가 터너 증후군 X5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자녀 3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서 생긴 생식세포인데 치환이 일어난 생식세포하고 정상이 수정돼서 그래서 자녀 3이 태어난 거야. 자녀 3은 치환. 이렇게 옆에다 써드릴게요. 자, 그래 놓고서 이제 풀어봐라 라는 건데요. 자,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일단 뭐 표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표를 활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근데 마침 표를 봤더니 제일 처음에 아버지가 라지 A, 라지 B 합이 0이니까 0, 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 라지 B를 안 가졌는데 정상 표현형이네. 따라서 스몰 b가 결국 뭐야? 정상이고 라지 B가 나 표현형을 나타내네요. 이거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쭉 보다 보면은 이 자녀 3인데요. 자녀 3이 물론 돌연변이를 포함한 사람이긴 하지만 치환이 일어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치환이 일어난 사람, 어차피 문제 마지막 줄에도 있듯이 자녀 2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 자녀 3 핵형 정상이에요. 대립유전자가 바뀌기만 했지 핵형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라지 A 더하기 라지 B가 3이라는 얘기는 A하고 B가 2 더하기 1이거나 1 더하기 2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따라서 무조건 이 사람, 자녀 3은 라지 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지 A를 가졌는데 가표현형 나타나니까 결국 라지 A가 가, 스몰 a가 정상이네. 이것도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이번에는 자녀 2는요. 라지 A 더하기 라지 B가 1이야. 물론 성염색체 비분리로 태어난 터너 증후군의 자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라지 A 더하기 라지 B가 1인데 나 표현형을 나타내야 된대. 그럼 나 표현형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무조건 라지 B를 가져야 나 표현형이 나타나지 라지 B 없이 어떻게 나 표현형이 나타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라지 B를 가진 거예요. 따라서 라지 B를 가졌다는 얘기는
라지 A를 안 가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0일. 바로 이제 이렇게 파악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엄마로 올라가면 엄마는 라지 A 더하기 라지 B가 2거든요. 그런데 가표현형을 나타내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 라지 A를 일단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라지 A 더하기 라지 B는 2 더하기 0 아니면 1 더하기 1이어야 돼. 자, 그런데 이 엄마가 만약에 라지 B를 안 갔잖아요. 그럼 아빠도 라지 B를 안 가졌고 엄마도 라지 B를 안 가졌는데 어떻게 자녀 2의 라지 B가 나오겠어? 치환으로? 에이, 자녀 2는 치환 아니잖아. 비분리잖아, 비분리. 그러니까 어쨌든 가진 대립유전자는 아빠나 엄마에서 줘야지 갖는 거야. 그럼 라지 B를 아빠가 안 가졌으니까 엄마가 가져야지. 따라서 이 2는 1 더하기 1 바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숫자들을 이렇게 쭉 쪼개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를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잘 보세요. 자, 자녀 3은 라지 A 더하기 라지 B가 3이거든요. 라지 A 더하기 라지 B가 3이야. 그렇지? 그럼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자, 이 3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보세요. 엄마가 가진 게 라지 A 하나, 라지 B 하나야. 아빠가 가진 건 라지 A, 라지 B가 없어. 그럼 정상적으로 아빠, 엄마가 수정을 하면 최대 자식이 가질 수 있는 라지 A하고 라지 B는 엄마가 라지 A 하나, 라지 B 하나 줘서 최대 2개라고. 아빠는 하나도 못 주니까. 그런데 3개가 나왔으니까 결국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빠에서 결국 치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결국 치환을 해서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스몰 a를 라지 a로 치환해서 줬거나 스몰 b를 라지 b로 치환해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1, 1 준 거와 합쳐서 3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맞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이 자녀 3의 치환은 부의 치환으로 생긴 거야. 부의 치환으로 생긴 거라면 그럼 그 얘기는 자녀 2는 결국 뭐죠? 다른 사람, 엄마의 비분리로 생긴 거예요. 엄마의 비분리. 맞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 2를 보시면 라지 A가 없고 라지 B가 하나야.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 라지 B는 뭐죠? 무조건 엄마가 줄 수밖에 없잖아. 아빠는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라지 B는 줬어요.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결국 뭐야? 지금 터너 증후군이 자녀이니까 터너 증후군은 아빠가 주고 엄마에서 결국 비분리로 안 준 거니까 엄마를 봤더니 라지 B는 준 게 확실하니까 라지 B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에 해당하는 걸 안 준 거예요. 엄마 쪽에서. 그래서 결국 자녀 2는 0이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라지 A가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결국 자녀 2가 결국 엄마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그게 A 스몰 A 쪽에서 엄마가 안 줘서 결국 0이 됐구나 라고 보셔야 돼. 왜? B는 줬으니까. 이쪽이 안 준 거야. 그래서 결국 성염색체 비분리라고 그랬으니까 A가 성염색체, B가 상염색체. 요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뭘 볼 수 있느냐? 자, 이제 자녀 3인데요. 자, 자녀 3 같은 경우 이제 치환이 아빠 쪽에서 일어난 거야. 아빠 쪽에서 일어나가지고 자식 아들이 태어나야 되거든. 그런데 아들 같은 경우 그럼 성염색체 유전자를 2를 가질 수는 없잖아. XY니까. 따라서 1, 2였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아빠 쪽에서 뭐가 엄마에서 라지 A 하나 주고 엄마에서 라지 B 하나 줬고 나머지 라지 B 하나를 아빠가 치환해서 준 거지. 그러니까 결국 아빠가 어떻게 스몰 b를 라지 b로 치환해서 줬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풀었어요. 되셨죠? 자, 기억 지문입니다.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가, A 스몰 A는 성염색체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라지 B다. 즉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스몰 b가 라지 B로 바뀌었다. 라지 B 맞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자녀 1에 체세포 1개당 스몰 a와 스몰 b의 DNA 상대량 더한 값이 얼마냐라고 되는데 자, 자녀 1의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남자인데 정상이야. 정상이려면 스몰 a y고요. 스몰 a y고요. 그 다음 나표현형이야. 그럼 나표현형이면 라지 b를 가져야 되는데 라지 b를 2개 가질 수가 없지. 왜? 자녀 1은 정상 자식이고
아빠는 라지비를 안 가졌고 엄마가 라지비를 하나 가졌기 때문에 최대 가져봤자 라지비 하나야. 따라서 라지비 스몰 b라고. 따라서 스몰 a와 스몰 b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2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디귿.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이 17번 문제가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라지 A, 라지 B의 숫자를 잘 쪼개면서 해석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채울 수는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겠어요.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항상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혈중 포도당 농도가 감소하면 기억 분비가 촉진되는데 기억은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에 하나다. 혈당이 감소했을 때 촉진되는 게 뭐야? 글루카곤이지 뭐. 바로 나왔고요. 체온 조절 중투에 A를 주면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시간당 혈액량이 증가한다. 이게 뭐야? 열 발산이 증가한 거야. 열 발산이 증가한 거. 그러면 A 무슨 자극이겠어요? 자, 여러분들 고온 자극을 줘야 열 발생이 줄어들고 열 발산이 늘어나죠. 따라서 A는 고온.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기억입니다. 기억은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한다. 자, 글루카곤은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분해를 촉진해요. 틀렸고요. 자, 니은. 간 내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 바로 시상하부 있죠. 맞습니다. 자, 디귿. A는 뭐다? 고온 자극.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의 니은 디귿. 해결되셨어요. 19번 문제 풀겠습니다.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두 쌍의 대립유전자 H 스몰 H, R 스몰 R에 의해 나는 대립유전자 T 스몰 T에 결정되는데 간은 7번 염색체에 있대. 즉 H 스몰 H와 R 스몰 R이 7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관. 그리고 나의 T 스몰 T는 X 염색체에 있어요. 표는 남자 P의 세포 1부터 4에서 대립유전자 기억부터 리을의 유무를 나타냈다. 기억부터 리을은 H 스몰 H, 라지 R 스몰 T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풀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각 세포들이 나와 있고 대립유전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최대한 세포 주기 내 시기를 결정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다른 세포가 가진 걸 안 가진 2는 N세포구나. 다른 세포가 가진 걸 안 가진 1은 N세포구나. 다른 세포들이 가진 걸 안 가진 3은 N세포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4에 대한 정보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1, 2, 3이 N세포구나 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여기서 이제 딱히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잘 안 떠오르거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느냐. 지금 기억부터 리을이 H 스몰 H, R 스몰 T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그랬으니까 이 중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H하고 스몰 H가 있을 거야. 그렇죠. H하고 스몰 H가 분명히 있어요. 이 중에. 그런데 H 스몰 H는 지금 7번 염색체, 즉 상염색체 유전자거든. 그럼 그 얘기는 N세포들에는 라지 H나 스몰 H 중에 하나의 대립 유전자만 있지 H 스몰 H가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H하고 스몰 H가 둘 다 없을 수도 없어. 최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따라서 이 1, 2, 3의 N세포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는 경우는 H 스몰 H의 관계일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에서 1에서 기억하고 디귿은 둘 다 있어요, N세포에. 그러니까 이 기억 디귿이 결국 뭐야? H 스몰 H가 아닌 거야. 맞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여기 여기 니은하고 리을을 봐도 둘 다 X야. 이래서. 그럼 둘 다 X인 것도 절대 서로 H와 스몰 H 관계일 수가 없는 거야.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 2에서 디귿하고 리을이 둘 다 같이 있기 때문에 N세포에 디귿, 리을이 H 스몰 H 관계일 수가 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의 N세포에 니은, 디귿이 같이 없기 때문에 니은, 디귿이 또 H와 스몰 H 관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H와 스몰 h 관계일 수 있는 거는 누구일 수 있을까? 여기에서 기역 니은이 가능해. 기역 니은. 기역 니은이 H 스몰 h 관계일 수가 있어.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누가 가능하죠? 바로 기역하고 리을이 가능해. 기역 리을. 그래서 기역 니은 아니면 기역 리을이 H 스몰 h가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기역 니은이 H 스몰 h라고 해봐. 기역 니은이 H 스몰 h. 그러면 N세포에 기역이 있고요. 2에는 기역이 없으니까 니은이 있을 거고요. 3에는 니은이 없으니까 기역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N세포들의 기역이 있거나 니은이 있거나 기역하고 니은이 이 남자에서 둘 다 발견이 되니까 결국 이 사람은 H 스몰 h의 이형접합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에 2에 니은이 있었는데 4에 니은이 없으니까 4도 N세포구나 라는 뜻이 돼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다 N세포라는 얘기야. 그래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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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럼 나머지 디귿하고 리을은 결국 라지 R 아니면 스몰 T거든. 근데 그 중에 라지 R은 이 H 스몰 h와 같은 염색체, 같은 7번 상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2는요, 니은, 즉 H 스몰 h 중에 하나인 니은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디귿을 갖고요. 4도 기역을 갖는데 H 스몰 h 중에 다른 하나인 기역을 갖는데 디귿을 가져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는 니은을 가질 때 리을을 갖고요. 4는 기역을 갖는데 리을을 가져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디귿이나 리을 중에 하나가 라지 R인데 만약에 디귿이 라지 R이라면 기역이 H 스몰 h라고 칩시다. 그럼 2가 스몰 h가 있을 때 라지 R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고 라지 h가 있을 때 또 라지 R이 같이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야. 리을이어도 마찬가지야. 스몰 h일 때 라지 R이 같이 있는 거고 라지 h일 때 라지 R이 같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지? 라지 R 동형접합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라지 R 동형접합이었던 거야. 디귿이나 리을 둘 중에 하나가 라지 R이면. 그런데 라지 R 동형접합이면 모든 세포에서 무조건 라지 R이 관찰돼야 되는데 디귿이 라지 R이라고 하더라도 3의 라지 R이 관찰이 안 되게 되고요. 리을이 라지 R이라고 하더라도 1의 라지 R이 관찰이 안 돼. 에이, 그러면 바로 모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쫙 보고서 기역 니은이 H 스몰 h면 안 되겠네 하고서 제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다? 기역 리을이 결국 H 스몰 h인 거예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H 스몰 h 찾아내요. 자, 그럼 이제 니은하고 디귿밖에 안 남았어. 니은하고 디귿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여기에서 H하고 스몰 h라는 걸 찾았으니까 4에 H 스몰 h가 같이 있으니까 4는 EN세포구나. 이제 여기까지 찾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칸도 좀 채워보시면 3 같은 경우 N세포니까 라지 H 스몰 h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 리을 가졌으면 기억은 안 가졌겠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파악이 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물음표도 채울 수 있죠. 왜냐하면 4가 2N세포니까 니은을 안 가졌으면 2에도 니은이 없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다 채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뭐라고요? 니은, 디귿 누가 라지 R이고 누가 스몰 t인지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디귿을 라지 R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지 R. 디귿을 라지 R이라고 생각하면 1의 기역, 즉 라지 H라고 칠게. 라지 H가 있으면 그 N세포에 라지 R이 있으니까 라지 H, 라지 R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는요. 리을 스몰 h라고 치면 그 스몰 h의 디귿, 라지 R이 또 연관이라는 얘기라고. 그럼 역시 무슨 얘기야? 라지 H, 스몰 h인데 둘 다 라지 R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라지 R 동형접합이라는 얘기야. 똑같은 논리야. 그런데 어떻게 3에 또 디귿이 없을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지. 라지 R 동형접합이면 모든 세포가 라지 R 가져야지. 그러니까 바로 모순이야. 그러니까 바로 누구다? 니은이 라지 R, 디귿이 스몰 t. 뭐 금방 다 찾아요. 그렇죠? 결국 같은 논리로 다 찾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형은 기억 리을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가 라지 H, 다른 하나가 스몰 h에서 라지 H, 스몰 H 가진 거고, 그 다음 이 사람 보시면 라지 R이 없어, EN세포에. 그러니까 스몰 R, 스몰 R인 거야. 스몰 R, 스몰 R, 스몰 R, 스몰 R. 그리고 스몰 T를 가졌으니까 결국 스몰 T가 X 염색체죠? 맞네요. X 스몰 T Y.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연관까지 표시하면 라지 H 스몰 R, 스몰 H 스몰 R.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다 해결되셨습니다. 자, 그럼 지문 보겠어요. 기억입니다. 니은은 스몰 T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니은은 라지 R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니은입니다. 3과 4에는 모두 Y 염색체가 있다. 3과 4. 4. EN세포니까 남자니까 무조건 XY 있죠. 그래서 Y 염색체 가진 거고요. 자, 그 다음 3을 보겠는데 3 같은 경우는 스몰 t를 안 가졌잖아. 즉 스몰 t를 안 가졌다는 얘기는 X 염색체를 안 가졌으니까 이 N세포에는 대신 뭐가 있겠어? Y 염색체 있겠지. 따라서 3과 4에 모두 Y 염색체 있다. 맞는 말입니다. 디귿. P의 가해 유전자형은 뭐다? 라지 H, 스몰 H, 스몰 R, 스몰 R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답은 2번의 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19번 문제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국 H, 스몰 h는 N세포들에 동시에 같이 있거나 같이 없을 수 없다. 왜? 상염색체 유전자니까. 무조건 하나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통해서 누구 쌍이 결국 H, 스몰 H일 수 있을지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억 니은이다 라고 하면은 그 기억 니은을 가진 N세포들에서 결국 라지 R이 연관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통해서 동형접합이었다. 라지 R 동형접합인데 그런데 안 가진 세포가 있으면 모순이다. 를 통해서 결국 기억 니은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았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병, 돌연변이 문제랑 이 19번 문제, 이 두 개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 20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지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결정되고 대립유전자에 A, B, D가 있는데 기억은 니은, 디귿, 니은은 디귿에 대해 완전 우성인데 기억부터 디귿은 A, B, D 중에 하나다. 지금 A, B, D로 안 나와 있고 그냥 문자로 기억, 니은, 디귿인 것만 아네요. 자, 그리고 나는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3쌍의 대립유전자 E스몰이 F스몰 F, G스몰 G에 결정돼. 그리고 그 밑에 다인자 유전이라는 말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인자 유전인데 서로 다른 3개의 상염색체 있네요. 그런데 또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있네. 그럼 결국 가와 나의 세계는 사독립으로 있는 거야. 상염색체 사독립으로 있어요. 그랬을 때 P의 유전자형은 여기 나와 있고요. P와 Q는 나의 표현형이 서로 같아. 그럼 나의 표현형이 서로 같다는 건 대문자 수가 서로 같다는 거야. 다인자 유전에서. 그럼 다인자 유전 보시면 P는 하나, 둘, 셋, 대3이네. 그럼 Q도 대3이라는 얘기죠. 대3.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P와 Q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을 때 자식에서 가의 유전자형이 BD인 사람과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부터 보셔야겠는데 P는요, 여기 복대립 유전 가 부분이 A, B와 유전자형이. 그런데 그 사람이 Q하고 결혼을 했을 때 유전자형이 BD인 사람과 가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왔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 지금 이 P에는 A, B니까 D를 안 가졌어. 근데 B는 가지고 있는데, 자, 이 P에 B가 있고, 그리고 Q는 모르지만 그 둘의 결혼에서 이 BD인 사람의 확률이 4분의 3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D가 우성이어서 만약에 BD인 사람이 D 표현형이면 P에는 D가 없고 Q에 D가 있어봤자 4분의 3이라는 확률 절대 안 나오죠. 그렇죠. Q가 DD여도 D가 가장 우성이어도 확률 1일 거고, 또는 뭐 D 뭐 해가지고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는 나올 수 있어도 4분의 3이라는 확률은 안 나온다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B가 D의 우성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Q도 B를 가졌어야 돼. 그래서 결국 B가
가장 우성이어야지 4분의 3의 확률이 나올 거야. 즉 B가 A에도 우성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BD인 사람이 B 표현형으로서 결국 4분의 3의 확률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고 A, B인 사람도 결국 B가 더 우성이어야지 4분의 3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 B가 가장 우성이구나.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Q에는 B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A가 유전자형이 이런 사람과 가나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래. 즉, D 표현형이면서 뭐예요? 대2인 사람과 같을 확률이 16분의 1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써보면요. PQ 돼 있고, 여기다 쓸까요? 기억은 B네요, 그러면. PQ 돼 있고, P는 라지 A, 라지 B. 그 다음, 라지 E, 스몰 E. 그 다음,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고요. Q는 몰랐는데, 방금 이 조건 때문에 Q에 라지 B가 있다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Q에 라지 B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결혼으로 다시 자식에서 DD이면서 대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은 사람이 16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는 거니까 결국 D 표현형인 자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D라는 대립 유전자가 있어야 D 표현형이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 Q에 D가 있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B가 가장 우성이고 그 다음에 A가 그 다음이면 D 표현형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DA 이렇게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둘의 결혼으로 나오는 자식의 확률이 얼마야? 결국 D 표현형이면서 대일 확률이 16분의 1이다. 요거 가지고서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 표현형이면서 대이죠. 이게 16분의 1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AB와 BD의 교배에서 D 표현형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D 표현형은 누구만 나와? DA일 때만 나와. 따라서 얼마야? 4분의 1인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나머지 4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복에서 나온 거고 이게 다인자에서 나온 거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대일 확률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대일 확률이 4분의 1. 그래서 Q에서 대일 확률이 어떻게 하면 4분의 1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인자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인자 부분만 봤을 때 P는 지금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꼴이고 거기에 Q는 모르는데 그 둘의 교배로 대2인 자식의 확률이 4분의 1이 나왔다 이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사실 이 유형이 지금까지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이 없었어. 다인자 유전 문제로. 다인자 유전 문제에서 보통 이제 이런 걸 찾는 거는 보통 자식의 표현형이 몇 종류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유추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특정 표현형의 확률이 얼마일 때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는 그동안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오고 사설에서만 주로 다뤄졌었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까지 모의고사는 안 나왔고 사설에서는 좀 다뤄지는데 학생들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풀이법도 정리해드린다라고 해서 제가 고양이 과정에서 다인자 유전 파트 보면 유형 3, 4 이렇게 두 개로 사설 유형으로 넣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설 유형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 3, 4에 해당하는 부분도 공부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대이의 자식이 태어날 확률이 결국 4분의 1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4분의 1 같은 경우는 일단 2의 제곱분의 1 하니까 결국 괄호 2개의 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 P에서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해서 괄호 3개이기 때문에 4분의 1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를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8분의 2 이렇게 만들 수 있어. 8분의 2. 자, 그럼 8분의 2가 되면 2의 3승분의 2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2의 3승이니까 괄호 3개의 식이 되는 거예요. 괄호 3개. 괄호 3개씩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이니까 만족을 해요. 그럼 그 얘기는 Q에서는 괄호가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차수 차이가 전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차수 차이가 없게 Q를 뭐 라지, 그 다음 뭐 라지 F, 스몰 g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배열하더라도 절대 Q는 대3이 될 수가 없어. PQ의 나의 표현형은 같다고 했거든. 그래서 대3으로 배열이 안 돼요. 그래서 8분의 2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얼마까지 간다? 다시 2를 곱해서 16분의 4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16분의 4는 2의 4승분의 4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 괄호 4개의 식이면 돼요. 그럼 괄호 4개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1 하나 있고 그 다음 차수 차이 없게 나머지를 배열하면 돼. 어떻게? x 더하기 x 또 1 더하기 1 이렇게. 즉 라지 스몰이 라지 f 라지 f 스몰 f 스몰 g 스몰 g 이런 식으로 하면 대삼이 가능하죠.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다가 임의로 라지 스몰이 뭐 라지 f 라지 f 스몰 g 스몰 g 요 세 개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문제에서 딱히 EFG를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바꿔도 상관없고 하나는 x 더하기 1, 하나는 x 더하기 x, 하나는 1 더하기 1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되나 볼게요. 자, 보시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x에 1 더하기 1이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돼? 1, 1, 1, 1, 1, 3, 3, 1, 1, 4, 6, 4, 1이죠? 1, 4, 6, 4, 1. 여기 4 곱해도 되는데 안 곱했어요. 그냥 1, 4, 6, 4, 1이고 최고창은 1, 2, 3, 4, 5. x의 5승입니다. 따라서 보시면 5, 4, 3, 2. 결국 분자가 4고요. 분모는 다 더하면 얼마요? 16분의 4. 맞네요. 그렇죠? 해결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고양이에서 제가 유형, 다인자 유전에서 유형 3, 4에 해당하던 거 그동안 사설 유형이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모의고사에 나왔다. 알아두셔야겠다. 뭐 금방 풀죠. 금방.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자, 그럼 이제 다 채웠고요. 바로 지문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디귿은 라지 A다. 자, 디귿은 라지 A. 맞죠? 네, 맞네요. 맞아요. 자, 니은입니다. A에서 나타낼 수 있는 나의 표현형은 최대 몇 가지냐? 자, 이미 구해놨어요. 자, 나의 표현형은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 1, 4, 6, 4, 1.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맞다. 자, 디귿입니다. A의 가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은 얼마냐? 자, P는요, 지금 라지 A, 라지 B니까 지금 라지 B 표현형. 라지 B 표현형 여기서 얼마 나와? 4분의 3이죠. 그렇죠? 4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으로 P하고 같을 확률? 대3일 확률. 대3일 확률. 자, 여기서 대3일 확률 어떻게 돼? 이미 구해놨잖아. 5, 4, 3. 6이에요. 분자가요. 따라서 16분의 6입니다. 따라서 얼마예요? 3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맞다. 죄송합니다. 8분의 3이니까 32분의 9죠. 계산 다 해놓고 틀렸네요. 32분의 9. 맞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해결되셨어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풀면 된다. 마지막 20번 문제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유형 3, 4풀이법에 대해서 제가 고양이 과정에서 뭐 사설에 많이 다뤄지지만 아직 모의고사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학생들 중에 에이 그러면 3, 4는 그냥 안 나온다 치고 넘길까? 하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렸던 그 유형을 그때 잘 익혀두셨다면 뭐 이 문제도 절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생각보다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20번 문제도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그럴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결국 여기에서 여러분들 난이도 있는 문제가 20번 그리고 19번 그리고 17번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를 잘 해결하셨다면 아주 좋은 점수를 얻으셨을 것 같고요. 이게 좀 해결이 안 됐다면 조금 더 분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해설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해설을 들어보시고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한번 잘 판단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네 라는 걸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실 거 어차피 난이도가 높은 문제든 난이도가 낮은 문제든 2점, 3점짜리가 골고루 섞여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은 문제, 개념형 문제에서 2점, 3점짜리 먼저 다 맞추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개념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개념을 빨리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그 문제들을 안정적으로 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 문제를 신경 쓰면서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막전위, 근수축, 그렇죠? 그 다음 뭐 핵형 분석, 뭐 이런 거 기본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감수 분열 매칭까지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점수가 뭐 3등급 뭐 왔다 갔다 좀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사람의 유전까지 한다. 뭐 이런 다인자 유전 이런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또 한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계도 돌연변이. 거기에서 이제 1등급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요새 가계도 돌연변이가 뭐 실제 수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10월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가계도 문제는 또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도 문제도 조금 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더 고득점을 맞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뭐 끝도 없이 욕심을 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국영수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조건 다 생문을 더 열심히 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가진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은 될 겁니다. 뭐 남은 시간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험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이면 곰이 사람이 되는 시간이죠. 우리 단군 설화에도 나왔듯이, 단군 신화에도 나왔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다. 우리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수능 날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